안녕하세요. 위생사 실기 강의 유정입니다. 오늘 강의 첫 번째 시간이죠. 강의에 앞서서 위생사 실기 어떻게 공부하면 합격하실 수 있을지 그 팁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위생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나눠져 있고요. 필기는 이제 5과목, 실기는 3과목이 진행이 돼요. 필기 과목 아시죠?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또 위생곤충학 총 3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총 40분 동안 40문항을 푸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1분에 한 문항을 풀어야 돼서 시간 내에 풀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일단 팁 첫 번째 드릴게요. 위생사 실기시험은요. 사진, 그림, 그래프, 도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사진이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진이 뭐지?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어요. 위생사 실기시험은 필기 과목이랑도 실기 과목이 겹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필기 공부하실 때도 과목 충실하게 봐주시고 실기는 특히 핵심 이론도 정확히 봐주셔야 하지만 그림, 그래프도 정확히 봐주셔야 됩니다. 그림, 그래프 봐야 돼요. 그림, 사진 봐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그림 이거였어 라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보시면은 똑같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그림이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특징적인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아시고 가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요런 뭐 그래프 그림이라고 했을 때도 이런 특징이 있었지 핵심적인 특징 정도는 꼭 봐주시고 가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진, 그림 좀 더 명확하게 봐주세요 라는 부분이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 팁은요. 우리 시대에듀 문제집부터 강의해 보시면 핵심 이론에서부터 문제풀이 또 모의고사 빨간키 요약 정리까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 따라서 잘 따라오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과목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환경위생학 공부할 때는 환경위생학은 알겠어. 근데 다시 위생곤충학까지 듣다 보면 환경위생학에 대한 걱정이 조금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부분들 잘 밑줄 쳐놓으시고 메모해 놓으시고 또 중요한 단어는 동그라미 쳐가시면서 뭐 어떤 경우에는 형광펜을 색칠하실 수도 있겠죠. 핵심 이론을 명확하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문제도 많은 유형을 풀어보시다 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고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가지 팁 드렸는데요. 지금 첫 번째 강의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잘 커리큘럼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며 환경위생학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챕터 1 환경 측정부터 나옵니다. 1번 네모 박스 공기의 조성이 나오는데요. 공기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산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공기. 공기에는 산소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산소 외에 질소, 그리고 아르곤, 이산화탄소, 기타 성분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각각의 성분과 농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질소, 그리고 아르곤, 이산화탄소 다른 성분들도 공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동그라미의 공기의 평균 분자량과 공기의 밀도는 읽어봐 주시고요. 우리는 대기의 수직 구조와 온도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의 수직 구조, 대기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를 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 구조, 연직 구조라고도 해요. 수직 구조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있다. 연직 구조. 첫 번째 보시면요. 대류권 나오죠? 일반적으로 지금 밑에 그림이 나오는 거 보시도록 할게요. 대기의 수직 구조에 대한 그림인데요. 일반적으로 대기의 수직 온도 분포는요. 대류권, 그리고 상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류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기상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대류권이라고 하고요. 대류권은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 교재에서 빨간 컬러로 되어 있는 글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명확하게 봐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대류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진다. 네,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온이 하강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산에 올라가면 조금 춥다라는 것들을 느끼죠. 2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성층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층권에 오존층이 나와 있는데 3번 동그라미부터 볼게요. 3번 동그라미 성층권. 지상 11에서 50km, 평균 이제 25km의 동그라미 쳐주세요. 성층권에서 25km 정도 되는 곳에서는 오존은 최대 밀도가 되는데 오존이 최대 밀도가 되는 층을 오존층이라고 합니다. 네, 성층권의 오존층에 대한 내용 보셨고요. 이 성층권의 오존층 2번 동그라미 볼게요. 성층권의 오존층은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간다. 요거 별표 치고 봐주시면 됩니다. 대륙권은 고도가 올라갈수록 고도가 상승하면 온도가 떨어지는 것이 기온이 하강하는 것이 대륙권이었는데 성층권은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겠죠? 그 이유는 이렇게 내려서 볼게요. 이유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층권의 오존층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간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진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의 성층권의 오존층은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각각의 이유를 보면 대륙권은 고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진 이유가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이었고요. 이번에 성층권의 오존층에서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 태양에서 내리쬐는 오존, 자외선을 이 오존층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에 의한 자외선 흡수.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지금 오존층은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간다. 1번 동그라미의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표시를 하나 해드릴게요. 대기의 수직 구조와 온도 변화에서는 1번 동그라미와 2번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열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열권 같은 경우는 그 오로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로라의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가로의 대기 오염물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오염물질 크게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이 있는데요. 출제 경향 파헤치기를 보시면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 종류를 구분하는 것들을 주로 묻고요. 다음 중 2차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1차 오염물질의 생성 원인으로 옳은 것은 이런 내용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OX는 대기 오염물질 보도록 이어서 볼게요. 대기 오염물질 1차 오염물질은 직접 대기로 방출되는 물질들을 의미를 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니은 동그라미, 낮에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대기 중에 농도가 낮에는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직접 대기로 방출되는 이 1차 오염물질들이 자외선이랑 반응합니다. 자외선이랑 반응해서 2차 오염물질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낮에는 감소하고요. 낮을 제외한 아침, 저녁, 밤에는 대기 중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핵심 OX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한다. 대륙권은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온도가 내려간다 라고 했습니다. X, 그 이유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성층권의 오존층에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했죠. 그 이유는 뭐였죠?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중요하니까 명확하게 이유랑 같이 이해해 주시고요. 2번 1차 대기 오염물질은 직접 대기로 방출되는 물질이다.
맞았죠? 1차 대기 오염물질, 직접 대기로 방출되는 물질이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낮에 대기 중 농도가 감소한다. 그 이유는 1차 오염물질이 자외선이랑 반응해서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오염물질에 대해서 저희 조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차 오염물질은 오전 9시경에는 증가를 하고 12시경에는 감소한다. 낮에 감소한다고 했죠? 12시에 감소하는 거 밑줄 하나 쳐주시고요. 낮을 제외한 다른 시간에는 증가합니다. 종류가 있습니다. 리을 동그라미 옆에 종류라고 적어주시고 네. 일산화탄소, 그리고 이산화탄소, 다음에 수소, 황화수소, 암모니아, 납, 아연순, 이산화규소, 증금속 산화물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오염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고요. 다음은 2차 오염물질입니다. 이 2차 오염물질은 1차 오염물질 간 또는 1차 오염물질과 다른 물질이 반응하여서 생성된 물질들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앞쪽에서 1차 오염물질이 자외선과 반응해서 다른 물질들을 생성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1차 오염물질의 농도가 감소한다고 말씀드렸고요. 2차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차 오염물질 간 1차 오염물질과 다른 물질이 반응하여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낮 12시에는 증가를 해요. 디귿 동그라미에 낮 12시경 증가를 하고요. 가장 높은 시간이 자외선이 가장 높은 시간 오후 2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가실 때 꼭 선크림 바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오후 2시경 가장 높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이어서 봐줄게요. 태양광선, 자외선이 있는 낮에는 대기 중 농도가 증가한다. 종류 리을에 나와 있습니다. 리을 동그라미 종류 네, 오존, 펜, 과산화수소, PBN 등이 있습니다. 3번 동그라미 1, 2차 오염물질 나오는데요. 발생원에서 직접 또는 대기 중에서 생성된 물질들을 1, 2차 오염물질이라고 하고요. 이산화황, 삼산화황,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산화황, 삼산화황, 황화소,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그리고 일산화질소, 케톤, 유기산 등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산화질소, 이산화질소.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 2차 오염물질까지 봤고요. 오염물질의 확산 내용 보도록 할게요. 오염물질의 확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면요. 이 바람이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쳐요. 바람이. 그리고 대기의 움직임을 두 가지로 봤을 때 바람과 대류로 나눕니다. 대기의 움직임. 바람과 대류. 바람은 공기의 움직임이 수평 방향의 움직임을 말하고요. 대류는 공기의 움직임이 수직 방향일 때 움직임을 대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는 건 바람. 네,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오고 이렇게 수직 방향의 움직임을 대류라고 합니다. 바람의 표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풍향과 풍속. 풍향은요, 바람이 불어오는, 시작되는 방향을 말하게 돼요. 시작되는 방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풍이다. 그러면은 동쪽에서 이렇게 서쪽. 동풍.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풍속은 바람의 속도예요. 바람풍, 바람의 방향, 풍속은 바람풍, 바람의 속도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미 모양처럼 예쁘게 생긴 바람장비 풍배도 보도록 할게요. 풍배도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바람장비 밑줄, 와인드로즈라고도 합니다. 그 윈드로즈. 네. 바람의 발생 빈도와 풍속을 16방향의 막대기형으로 표시한 기상 도형을 풍배도라고 해요. 그래서 바람의 발생 빈도 동그라미, 풍속 동그라미. 바람의 발생 빈도와 풍속을 16방향의 막대기형으로 표시한 기상 도형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풍배도는요, 국지적의 바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이용하게 돼요.
비읍 동그라미에 주풍, 주풍 동그라미, 주된 바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량 주풍이라고 하고요. 바람이 발생한 곳의 이름을 따서 바람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주풍 같은 경우에는 주된 바람이라고 했죠. 오염의 확산도를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공업지역의 위치 선정 시 이 주풍에 따라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풍이 오염도 확산이라든지 공업지역에 위치 선정할 때 이용하게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람을 불게 하는 원동력 3가지 있어요. 요거는 네모 박스를 쳐주세요. 기압 경도력, 4가지 있습니다. 기압 경도력, 전향력, 마찰력, 중력이 있고요. 기압 경도력은요, 기압차로 생기는 힘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향력은 코리올리의 힘이랑 같은 말인데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 전향력이 생깁니다. 이제 마찰력과 중력은 알고 계실 거고요. 이렇게 바람을 불게 하는 원동력, 그냥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기압 경동력, 전향력, 마찰력, 중력 때문에도 생긴다라는 부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바람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종류 이렇게 4가지 있어요. 직윤풍, 경도풍, 지상풍, 국지환류 4가지가 있고 이 4가지 중에서 여러분들께서는 국지환류에다가 별표 쳐주시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지환류는요, 국지순환이랑도 같은 말이에요. 국지순환, 국지환류, 국지순환. 하루를 주기로 하는 순환을 말하게 돼요. 여기에는 이제 해륙풍이 가장 먼저 나오죠. 해륙풍, 해풍, 육풍 합쳐서 이제 해륙풍이라고도 해요. 해륙풍 볼게요. 이 해륙풍이 생기는 이유는 바다와 육지의 비열차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바다와 육지의 비열차. 여기서 여러분들 딱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게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닿아지는 곳은 육지입니다. 바다는 그 넓은 바다를 갖다가 다 데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하지만 또 빨리 식지도 않아요. 육지는 빨리 데펴지는 대신에 또 빨리 식는다라는 특성이 있거든요. 요 2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물이 비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요거 물이 비열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안 적어도 되겠죠? 해륙풍은 바다와 육지의 비열차로 인해서 발생한다. 여기에서 이제 해풍, 육풍 나옵니다. 해풍은 해풍, 육풍이라고 하는 해풍, 낮에 부는 바람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열차에 의해 육지가 바다보다 더 빨리 데워져서 비열은 물이 더 크다고 했어요. 비열차에서 육지가 바다보다 더 빨리 데워져서 가벼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바다의 찬 공기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바람을 말한다. 그래서 낮에, 낮 동그라미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 바다에서 불어오죠. 그러니까 바다의 해풍이라고 하고요. 옆에 이제 이렇게 적어주시면 기억하기 쉬우세요. 낮이라고 적어주시고 육지가 있어요. 육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육지가 빨리 데펴지고 바다는 천천히 데펴진다고 했죠. 그럼 뜨거운 곳이 바로 육지예요. 육지이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육지 쪽으로 불어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해풍. 육풍은 반대겠죠? 해가 지면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식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지의 공기가 바다 쪽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바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이다. 육풍. 그래서 2가지 다 알아두셔도 좋은데 해풍만이라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육풍은 반대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육지가 빨리 따뜻해지고 빨리 식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바다 쪽에 있는 공기가 고기압에 대해 육지 쪽으로 불어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해풍이 불게 되고요. 반대로 육풍은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 그래서 밤에 불게 됩니다. 이렇게 비열차 때문에 생긴다라는 부분 정리해 주시면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다음은 상곡풍입니다.
산풍과 곡풍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산곡풍 동그라미 쳐주고 곡풍과 산풍. 네. 여기서 또 사진이 나오죠. 산곡풍에 대한 사진이 나오는데 이 산곡풍은 편하게 생각하시면 산에서 부는 바람을 말하게 돼요. 산에서 부는 바람. 곡풍, 네, 곡풍, 산풍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 면이 빨리 우리 해륙풍처럼 빨리 데펴지고 빨리 식고요. 요 안쪽은 또 반대의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곡풍은 낮에 햇빛에 의해서 경사면, 제가 기억이 안 났던 경사면이네요. 경사면이요. 산 아래보다 더 빨리 가열돼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서 산 위로 불게 되고요. 산풍은요. 밤에 이 경사면이 빨리 데펴졌다가 빨리 또 냉각된다고 했죠. 빨리 냉각되기 때문에 여기는 또 데펴져 있죠. 그러다 보니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부는 산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곡풍은 낮, 산풍은 밤에 나타난다. 또 여기서도 빨리 뜨거워지는 쪽이 빨리 식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경사면이고, 네. 곡풍과 산풍에 대한, 산곡풍에 대한 그림이구나.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곡풍과 산풍을 비교해서 아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팬풍입니다. 팬풍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높새 바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분한 바람이 이렇게 산을 넘으면서 온도가 상승하고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팬풍 뒤쪽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핵심 OX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CO, 일산화탄소는 1차 대기오염물질이다. 1차 대기오염물질과 2차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종류 우리 구별했었는데요. 네, 일산화탄소 1차 대기오염물질이었습니다. 종류는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대기오염물질은 직접 대기로 방출되는 물질이다. 1차 대기오염물질이 직접 대기로 방출되는 물질이었죠. 직접 대기로 방출되는 물질 1차 대기오염물질이자. X. 해륙풍, 해풍과 육풍이죠. 해륙풍은 바다와 육지의 비열차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쵸? 물이 비열이 더 높았고 육풍과 해풍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 네, 높새바람 조금 더 볼게요. 수분한 바람이 산을 넘으면 온도가 상승하고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을 높새바람, 팬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발생을 하게 돼요. 따라서 늦은 봄에서 초여름에 걸쳐서 이때 이제 습기도 많고, 네,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늦은 봄에서 초여름에 걸쳐서 동해로부터 태백산맥을 넘어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바람을 팬풍, 높새 바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원풍. 도시의 중심부가 인공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온이 되죠. 고온이 되면 따뜻한 공기는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공기는 이제 다시 그 공간들을 메꿔 주는데요. 도시의 중심부가 인공열 등에 의해서 고온이 돼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시골에서 도시로 부는 바람 전원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람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은 기온 역전입니다. 기온 역전에서는요, 기온 역전의 발생과 피해를 주로 묻게 돼요. 기온 역전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 그리고 기온 역전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기온 역전 1번 동그라미, 대륙권에서는 평균 기온 감률이 100m당 0.65도씨로 하층에서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나, 우리 이거 앞쪽에서 보셨죠?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온이 하강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기온 역전이 일어나면요,
환경 감률이 상공으로 올라가면서 일정하거나 또는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요거 같은 말로 대기가 안정되어 있다. 대기 안정. 그럼 반대말로는 대기 불안정. 대기가 불안정해야지 오염물질의 확산이 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류현상이라고 하죠.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오고 이렇게 수직 방향의 대류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으면 대기가 안정한 상태로 따뜻한 공기는 그대로 위에 있고 차가운 공기는 그대로 아래에 있게 되면 대기가 안정되기 때문에 대류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오염물질의 확산도 일어나지 않는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온 역전이다 하면 대기가 안정되는구나.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온이 상승한 현상을 상승하거나 뭐 일정하다고 나왔긴 한데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기온 역장의 특징이 2번부터 6번까지 있거든요. 요거는 특징이라고 해서 묶어주세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직운동이 억제되고요. 대류현상 생기지 않습니다. 대기가 안정하기 때문이죠. 4번 동그라미 하층에서 생긴 대류현상도 2층에서는 저지되고요. 5번 동그라미 대기오물질이 대기층으로 쉽게 확산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기가 안정하기 때문이죠. 대기가 불안정해야 오염물질의 확산이 잘 일어납니다. 지표 부근의 오염 농도가 커집니다. 확산이 일어나고 이렇게 잘 공기가 순환이 되어야지 오염물질의 확산도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기온 역전 현상일 때는 이렇게 지표 부근의 오염 농도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징 잘 알아두시고요. 역전의 종류까지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역전의 종류, 기온 역전에 대한 그림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역전의 종류 두 가지가 있어요. 복사역전, 침강역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복사역전, 복사 냉각이 심각하게 일어날 때는 지표에 접한 공기가 상공의 공기에 비해서 더 차가워져서 발생을 하게 된다. 지면에 접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접지역전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복사역전을 접지역전이라고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에 이제 태양 복사 열이 큰 경우에는 지표 온도는 높아지지만 밤에는 복사열이 적죠. 그러면 지표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게 급격하게 낮아져요. 냉각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복사 역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즉 지면이 대기층보다 더 빨리 냉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을 복사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52년에 일어났던 런던형 스모그를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기온 역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그런 이론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침강 역전은요. 고기압 중심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요. 기층이 점점 침강되면서 단열 변화로 승온되어서 발생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고요. 대기오염 물질이 수직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온 역전 현상 자체가 대기가 안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물질의 확산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침강 역전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첨언드리자면 맑은 날 고기압 중심부에서 공기가 침강해서 압축을 받아 따뜻한 공기층을 형성하는 것을 침강 역전이라고 합니다. 즉 침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공기 침강에 의해서 생기는 역전을 의미를 해요. 공기 침강에 의해 생기는 역전.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층의 공기가 천천히 하강하면서 생기는 역전 현상이고요. 고기압 중심에서 하강한 공기가 가열되고 압축되면서 상공의 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954년 미국 LA, 로스앤젤레스
에서 발생한 스모그고요. LA형 스모그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쓸게요. LA형 스모그. 그래서 기온 역전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 우리 교재에서도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글씨들이 있고 또 출제 경향 파헤치기에서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에 대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경우도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보실 때는 제가 그림을 또 따로 그려드리기도 했는데 사진이나 이렇게 그림 같은 거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가지치기 하면서 봐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공부를 하실 때 각각 하나하나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대기의 수직 구조였을 때는 대기의 수직 구조, 수직 온도 분포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건으로 나뉘고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출제 경향 파헤치기 외에도 저희가 핵심 OX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잖아요. 그때 개념 정리가 좀 잘 된 것 같은데 OX 내가 맞출 수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학습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에서도 종류에는 색깔 글씨 되어 있죠. 이런 색깔 글씨 되어 있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아까 제가 황화수소라고 했던 것 같아요. 황산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산화황, 삼산화황, 황산 그리고 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케톤, 유기산 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람이 있지만 바람과 대류가 차이가 있었죠. 풍배도도 이렇게 생긴 풍배도가 있고 마지막으로 국지환류에서도 해륙풍, 상곡풍, 팬풍 정리해 주시고 그림 같이 봐주시면서 마지막에 기온 역전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나무 하나하나를 보시기보다는 전체 숲에서 구조화 시킨 다음에 그 구조에서 조금씩 가지치기를 해가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개념들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